박영호가 먼저 산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분 덕분에 좀 먼저 사볼 만한 종목들 저희가 잘 챙겼던 것 같은데 상반기 마무리부터 하반기 전략까지 챙겨갈게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상반기에도 장바구니에 이런저런 종목들 잘 담아서 수익이 크게 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 다음 주 하반기 전략까지 좀 챙겨주세요. 네. 아마 상반기에서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일단은 HBM하고 네. 그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이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력기기는 전년도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아직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역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6월달 지나고 나서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매도가 다시 연기가 되면서 이 시장에서 그동안은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를 들어왔던 세력들이 조금 이탈할 확률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정책에서 과연 IRA와 그다음에 대중국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를 폐기하겠다라고 하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내보이는 게 있죠.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의해서 시장을 잠식당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숫자가 찍히는 수출 쪽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시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처럼 수출 숫자가 찍히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약세를 보이고 마이크론이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반도체는 아직도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건데 하이닉스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거는 HBM에 관련된 국한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CX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도체가 아직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은 역시 기대치가 필요한 업종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하반기에는 일단은 수출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으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미국 대선 관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또 이제 TV 토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반기 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도 들어봤고 여전히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게 화장품과 변압기 이런 쪽이잖아요. 예, 한번 예. 좀 데이터 체크해 볼까요? 화장품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네. 음식료도 아직도 좀 살아있고요. 어제도 화장품주들이 강했는데 화장품주들은 조정받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전략을 드렸던 게 바로 화장품 월별 수출 동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변압기 수출 동향도 어제 전력기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변압기 수출은 2개월 연속 조금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게 계절적 요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아마 6월 달에 수출 물량에서 과연 변압기 수출이 3개월 연속 줄어드느냐가 크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계절적인 영향이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점이고요. 다음에 전선이 최근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선 수출 동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의 수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3, 4, 5월 달, 그러니까 2, 3, 4, 5월 달에 사상 최고 수출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전설 회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음에 배전반 수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전반 수출도 보면은 배전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4, 5월 달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회사들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 전력기기 업체별 지금 숫자가 찍히는 게 사실 수출 쪽의 숫자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와 그다음에 전선과 그다음에 전력기자재 쪽으로 수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비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력기기 업체 수출 비중을 보면은 사실 재룡전기가 가장 높습니다.
재룡전기는 수출이 현재 국내 내수보다도 거의 한 20배 정도 지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이번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현대일렉트릭과 그다음에 일진전기, LS일렉트릭 이러한 것들도 수출 비중이 높아서 2분기 실적도 좋게 찍힐 거다라고 보고요. 전선업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온전선하고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 세계 가장 큰 회사들이 있는데 역시 대한전선이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점, 대한전선의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기자재는 조금 좀 혼조가 좀 있는데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고 있지만은 광명전기도 한 10% 정도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성파워텍이나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재룡산업은 재룡전기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있어서 수출 물량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봐서는 이 회사들은 수출에 대한 비중은 조금 낮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은 숫자가 필요한 종목들 과연 수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하나씩 이렇게 다 좀 봐주셨어요. 최근에 전선, 전력기기, 전력기자재까지 다 돌면서 이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수출 데이터 좀 꾸준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망주 AS 좀 받아보겠습니다. 4월 5일 말씀해 주셨던 시노펙스입니다. 6월 12일에 한번 크게 튀어 올라서 14,000원대까지 갔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70% 이상입니다. 이 종목은 EV 배터리용으로 해서도 모멘텀이 있고 인공심장기 관련해서도 좀 호재가 있는데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사는 그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실적 호전이 나올 수 있는 게 1조 시장을 공략하는 밸리데이션 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 이 밸리데이션 시스템 인증으로 인해서 매출이 1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우리 주목할 만한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4680 원형 배터리입니다. 네, LG엔솔에서 양산을 또 추진하고 있고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 너무 많이 빠졌던 상반기인데 그럼요. 좀 이러한 이슈를 업고 주요 배터리 3사 이런 쪽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동원 시스템즈가 4680 배터리의 최대 수혜진 일단 동원 시스템즈거든요. 네. 동원 시스템즈는 제가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월 달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2차 전지가 다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동원 시스템즈만 유일하게 꿋꿋하게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8월 달부터 2차 전지 배터리를 양산을 하면은 4680 양산했을 때 사실 세 개 회사인데 동원 시스템즈, 그다음에 동국산업, 그다음에 TC 스틸인데 동국산업이 예상보다 크롬 도금 강판 생산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이번에 LG에서 발주하게 되면은 TC 스틸이 본격적으로 독과점식으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TC 스틸하고 동원 시스템즈 두 개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동원 시스템즈는 잘 아시겠지만은 니켈 도금 강판 를 이용해서 배터리 캔을 만드는데 신흥 SEC도 있지만은 이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벌써 MOU를 체결해서 거의 시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부터 생산하는 거에 최대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가는 5만 7천 원 정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숫자가 좀 바뀌었네요. 동원 시스템즈는 4만 9천 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C 스틸은 아무래도 동국산업이 공급을 못하면 독과점이고요. 7만 톤 생산에서 20만 톤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런 매출 비중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4680 다 만든다고 하면 최대 수혜주다라는 점에서 보시고요. 매수가는 5만 7천 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 정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테슬라용으로 해서 8월에 4680 배터리 양산 추진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보자라는 얘기 주셨고요. 오늘 두 종목이네요. 동원 시스템즈는 매수가는 49,000원,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는 43,000원이고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57,000원,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 48,000원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상반기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 하반기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